내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각 정당 후보들마다 물러설 수 없는 본격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청주시청 주변 건물들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7월 신청사 착공 계획 때문인데 정작 언제 착공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청주 산부인과의 경우처럼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을 돌아봤더니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오래된 건물들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각 학교도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운동회가 열리고 봄 소풍과 수학여행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청주시 사무공간으로 쓰였던 시청 주변 건물들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7월 신청사 착공 시나리오에 따른 건데 정작 언제 첫 삽을 뜰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음 청주시장에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예식장과 상가 등으로 30여 년 청주 도심을 지켰던 건물들이 한층 한층 뜯겨 나갑니다. 2018년부터 청주시가 매입해 사무공간으로 썼던 시청 별관들입니다. 청주시청과 맞붙은 신청사 부진의 건물로 신청사 착공을 위한 철거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임시청사 이전을 마치고 본청사를 통째로 비운 것도 오는 7월 착공 시나리오에 따른 것입니다. 6월 11일 정도에 이제 청석 빌딩 철거가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말 정도에 이제 KT로 의회 이전 이후에 이제 의회 철거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퇴거에 불응하는 신청사 부진의 청주병원 때문에 정작 신청사 착공 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명도 소송 등 법대로만 하면 최소 몇 년, 자발적 퇴거를 유도하겠다고 이전 부지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까지 추진했다가 특혜 시비로 무산된 뒤 지금은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다달이 임시청사 임차료가 2억 6천만 원, 당초 신청사를 준공하겠다던 2025년까지 3년 임차료만 거의 100억 원인데 준공이 늦어지는 만큼 언제까지 일지 모를 추가 임차료를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주시장 후보들이 신청사 계획에 수정안을 꺼내든 이유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민의 혈세가 더 많이 낭비되고 이사 비용 등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문제점을 최대한 집약해서 시민들의 합의를 빨리 끌어내고 개선안을 찾아서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그리고 이 다루부지에 대한 이전 대안도 한번 종합적으로 월 임차료에 더해 물가 상승 등 착공 지연에 따른 전체 손실액은 청주시가 스스로 밝힌 것만 매월 15억 원, 임차료의 5배가 넘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충북에서도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실시됩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지난달 3일 이후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선관위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오는 19일 후보자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장애인이거나 만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개탁금의 50%, 39세 이하는 70%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탁금 반환 기준도 완화돼 10% 이상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어제 공천장을 받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노 후보는 당 지지율 열세 등 어려움이 많지만 후보의 절실함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물들고 국민을 감동시킬 것이라며 충북을 꼭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청주시 정보통신기업인 지지선언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공사 발주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관련 기업인 등 1000여 명을 대표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김 후보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달 전 청주 산부인과 화재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던 이유, 1층이 아궁이 역할을 하는 필로티 구조에다 천장재가 불에 취약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필로티 건물들의 안전 실태는 어떤가 살펴봤더니
지어진 지 오래돼 법망을 비켜가거나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문제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불과 30초 만에 건물을 집어삼킬 듯이 번졌습니다. 사방이 트인 필로티 구조는 연통 역할을, 플라스틱 천장 마감재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거대한 아궁이에서 불을 떼는 격이 된 겁니다. 이런 필로티 건물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청주의 한 사회복지센터, 기역자 형태로 지어진 건물 일부가 1층이 뚫린 필로티 구조인데 건물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마감재로 돼 있습니다. 3년 전 필로티 건물 외벽 마감재를 준불연제 이상 쓰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지어진 지 10년이 넘어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드라이비트예요? 네네. 외벽까지 준불연 이상으로 해주면 더 이상적인데 현행 법에서는 그게 아직 대상은 안 되니까. 개선을 하면 좋긴 하죠. 근데 이게 한순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니고. 주차장과 맞닿은 출입문은 유리문으로 돼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탈출구 역할을 하지만 거센 불길에 유리가 깨지거나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갈 우려도 있습니다. 필로티 방향으로 문이 나 있을 경우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3년 전 법이 개정됐지만 역시나 이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모텔 필로티 주차장 천장 곳곳에 누수 흔적이 보입니다. 천장 마감재로 나무 합판을 쓰고 페인트를 칠했는데 역시 지어진 지 18년이나 돼 준불연제 이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비상계단 곳곳엔 대피에 방해가 될 청소용품 등 적재물도 쌓여 있습니다. 셔터와 비상구가 함께 있는 일체형 방화 셔터는 불이 나면 출구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제는 쓰지 못하게 돼 있지만 별도로 안내띠나 표시도 없습니다. 믿으면 되는데 화장실에 그걸 믿어야 된다고 아는 사람 없어. 이처럼 화재 안전 기준이 강화되기 전 지어진 건축물에서 피해가 끊이지 않자 국토부가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는 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건물이 대상인 건 아닙니다. 다중이용시설 외에 의무 대상이 아닌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충북에서 화재로 숨진 사람은 97명. 이 가운데 30명은 필로티 건축물에서 난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북소방본부와 충청북도는 합동 점검팀을 꾸려 다음 달 말까지 필로티 건축물 174곳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영동군수 예비후보 측이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동군 선관위는 지난 8일 어버이날 한 영동군수 예비후보 측이 경로잔치가 열린 마을에 찾아가 이장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신고가 지난 10일 접수됨에 따라 금품 제공 경위와 규모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군수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군청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충북선관위는 군청 별정직 공무원이 지난달 모 정당의 군수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호별 방문을 하고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경선운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법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공무원의 차량을 타고 같이 불법 호별 방문을 한 특정 후보 지지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한편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지원한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학교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운동회도 부활했고 학창시절 추억거리인 수학여행과 소풍도 다시 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마스크 속 친구들의 표정, 선생님도 학생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볼 수 있다는 게 기분 좋은 일입니다. 빠르게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학교 현장을 김영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한적하던 학교 운동장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19로 무려 3년 만에 열리는 운동회. 아직은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더 많지만 일부 학생들은 마스크를 벗고 숨이 턱끝까지 차도록 전력 질주합니다. 오랜만에 그 마스크 벗고 하니까 숨도 편하게 쉬어지고 안 힘들었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달리는 게 다 재밌었어요.
청군과 백군으로 나눠 펼쳐지는 운동회. 열띤 응원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환호성을 지르고 마음껏 땀도 흘려보는 아이들. 마스크 속 친구들의 표정도 처음 봤습니다. 바람이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더 상쾌하고 더 좋았어요. 막 여기 밑에가 답답했는데 막 이제 시원하고 친구들 얼굴도 더 많이 알 수 있게 돼서 좋았어요. 아직은 마스크를 벗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선생님들도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뒤섞여 동심으로 돌아갔고 다시 찾아온 일상이 반갑기만 합니다. 네, 아이들 얼굴을 오늘에서 이제 제대로 보니까 이렇게 귀엽게 생겼구나. 선생님들끼리 그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제주도로 떠나는 수학여행. 한껏 멋을 내고 나선 학생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코로나19로 어렵게 떠나는 수학여행. 놓칠 뻔한 수학여행이라 더욱 신이 나고 너나 할 것 없이 추억 만들기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놀러 가니까 좋아요. 봄 서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워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친구들이랑 웃고 같이 도시락 먹고 그러면서 재밌게 노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고 오랜만에 집을 나와서 멀리도 놀러 가보고 오랜만에 이런 게 너무 신나요. 평범했던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했던 지난 2년. 그 긴 시간을 지나 학교도 한 걸음씩 예전의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심의보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충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의보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3명의 중도보수 후보들이 분열하면 선거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고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중단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김진균, 윤건영 두 후보는 서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한마음으로 단일화에 임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김병우 행복교육펀드 조성에 나섰습니다. 참여 금액은 1구자당 10만 원 이상으로 선거비용 정산이 끝나는 8월 초쯤 연 2%의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금 목표액은 7억 원으로 충북도민 누구나 오는 18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시정 충북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국회 상원제 개헌 추진을 새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시정 지사는 어제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선언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루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 상원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정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지방이 생각하는 지방자치와 거리가 멀었다며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의 KTX 세종역 신설 공약과 관련해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종역 백지화를 위한 충북 범도민 비상대책위는 원내 3당과 충북지사, 청주시장 후보들에게 공문을 보내 세종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신설 반대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춘희 후보에게도 공문을 보내 19일까지 공약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낙선운동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충북비대위는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며 세종시와 충청권 지자체 간 갈등과 대립만 초래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충청권 리포트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감에 도내 대학들이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후 충남에서는 충남대와 한밭대가 아예 학교 간 통합을 하자는 논의를 다시 시작한 지 벌써 석 달이 됐는데요. 학생 반발에 부딪히면서 통합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과거처럼 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윤웅선 기자입니다. 충남대는 한밭대와의 통합 추진을 위해 지난 석 달 동안 교수와 직원, 동문, 학생을 대상으로 20번이 넘는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학교 간 통합이 이뤄지면 정부 재정 지원이 늘고 비슷한 과는 합치고 새로운 과를 만들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단과대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성원들한테 알려야 될 저희 본부의 의무도 있고 단과대학을 직접 방문해서 미래의 저희 대학의 현실에 대해서 논의하고 설명회를 할. 그만큼 설득이 쉽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별 입학 성적 차이를 들어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 측의 일방적인 추진에 거부감이 큽니다.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 뭔가 좀 더 논의가 이루어지고 차근차근 진행되면 모르겠는데 아주 약간 갑작스러운 느낌이긴 해요. 한밭대도 교수, 학생, 직원으로 평의회를 구성해 통합 모델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역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그냥 돼도 그냥 안 돼도 그만인 것 같은데 그 학교 학생들은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학령 인구 감소 등 사회적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학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통합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회의 큰 흐름에 따라 대학도 바뀌어야 되고 생존 전략을 찾는 거의 한 일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밭대가 구성원 반발에 부딪힌 충남대 대신 공주대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실제 과거 천안공대는 공주대와 충남대 사이에서 고민하다 공주대와의 통합을 택했습니다. 또 충남대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반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어렵게 수면 위로 올려놓은 통합 논의 자체가 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충북 지역 4월 고용지표가 최근 6개월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충북 취업자 수는 92만 8천 명으로 지난달 대비 1만 명, 1년 전에 비해 3만 1,000명 늘어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률도 65.2%로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높았고 15세 이상, 64세 이하 고용률 역시 71.1%로 같은 기간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전년 동월 대비 18.1%, 도소매, 숙박, 음식업은 9.5% 증가했고 비임금 노동자 가운데 자영업자도 3만 1,000명, 16.1% 늘었습니다. 다만 실업자 수도 함께 늘어 1년 전에 비해 4,000명이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한 2.6%를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바이오코리아 2022가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해 사흘간 열립니다. 17번째를 맞이하는 올해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 혁신 기술을 주제로 팬데믹 이후 바이오헬스 산업 기술의 변화와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컨퍼런스, 전시, 비즈니스 포럼, 인베스트 페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열립니다. 충청북도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인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해 기업들의 수출 주력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북부권 발전협의회가 어제 충청북도 북부 출장소에서 올 상반기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천시는 덕산면 119 안전센터 건립 지원 등 4건을, 단양구는 제천 영월고속도로 어상천 무인 나들목 설치 등 2건을 건의했습니다. 충북 북부권 발전협의회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 2차례씩 열리고 있고 153건의 정책 제안 가운데 80건을 도정에 반영했습니다. 바이오헬스 기업 지원을 위한 충주 지식산업센터가 오는 2024년에 완공됩니다. 충주시는 서충주 기업도시에 국비 등 278억 원을 들여 연면적 12,174제곱미터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형 공장 형태로 충주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설계 공모 등을 거쳐 내년 5월쯤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음이나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첨단형 공장시설과 근로자 지원시설을 갖추고 바이오 헬스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며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등 입주기업 지원시설도 입주하게 됩니다. 제천 지역 경로당 300곳에 입식 식탁이 설치됩니다. 제천시는 3억 원을 들여 각 경로당에 접이식 입식 식탁과 의자를 제공하기로 하고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보급을 마칠 예정입니다. 제천시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입식 식탁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가 가지려고 하는 거 왜 맨날 뺏기는